자, 지금은 박스권을 보여주는 이 비트코인. 근데 저는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박스권보다 저점을 높였고 고점을 좀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패러렐 채널을 돌파하면서부터,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88.4K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롱이 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직까지는 빅롱이 찾아오지 않았고 또다시 눌렸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어제 종가가 88.8K,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8.4K 이상에서는 마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롱장세가 좀 다가올 가능성은 높지만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기적인 타점이나 단기적인 타점 이런 걸 잡을 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패러렐 채널을 통해서 눌릴 때마다 뭐 이런 거 닿을 때마다 뭐 시간봉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커 보이긴 하죠. 분봉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일봉 상황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갇혀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갇혀있는 모습을 돌파하게 되면 롱장세가 좀 크게 좀 찾아오겠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박스권을 내려갔을 때는 또다시 하락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저는 11월부터 그렇고 12월부터 롱만 외쳤습니다. 1월에도 롱만 외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결국에 숏만 외쳤을 때는 수익을 뭐 내긴 했지만 결국 살아남지 못했어요. 근데 롱장세가 찾아왔을 때 롱만 들어간다면 돈이 복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 10년 동안 쌓아놨던 노하우들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자, 이 노하우들 알아가는 값은 단순히 좋아요 하나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어저께 영상에서도 그렇고 버티긴 하는데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장기적인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야 하는 가격은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모두 88.4K를 넘어서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30일 날 단기적인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죠. 자, 이 타점이 딱 오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물론 1번 관점, 이 관점도 올 수는 있었지만 오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캔들, 26일, 21시 음봉 캔들을 이용하고 이 패러렐 채널들, 그리고 왜 이런 가격들을 버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봐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관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89.2K까지는 못 찍어서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89.12K까지는 찍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차 TP까지 못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그런 타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죠. 자, 저는 요즘에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더 좀 가파르게 좀 챙겨드리기 위해서 매매는 좀 쉬고 있는데 그 전에 수익을 쌓아놨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수익이 가능한 타점들은 제가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터디룸 입장 방법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따가 입장 방법 알아두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 있어서 정말 수익이 가득한 1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좀 보게 되면 올라갈 거라 보이긴 하지만 너무 답답하죠.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답답해요. 올라갈 거는 알고 있더라도. 근데 이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래로 시원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옆으로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죠. 근데 이런 시장일수록 차트만 보면 안 돼요. 오늘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베팅하고 있는지, 즉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를 통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세선을 딱 지우고 보면 이게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거든요. 자, 물론 해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10월달 이후로 고점을 찍고부터는 전체적인 흐름이 고점은 낮아지고
지금은 가격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 겉으로 보면은 그냥 힘 빠지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버텨주고 있고 한번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자, 먼저 이 두 번째 지표 펀딩 레이트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펀딩 레이트는 지금 시장에서 롱이 더 급한지 숏이 더 급한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펀딩이 양수면 롱이 수수료를 내요. 펀딩이 음수면 숏 포지션이 많고 숏이 비용을 내겠죠. 즉 누가 더 어떤 포지션에 몰려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지표인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세 번째 지표 좀 크게 보게 되면 이게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이라고 해서 OI라고 부르거든요. OI는 현재 열려있는 선물 포지션의 총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OI는 방향을 알려주진 않아요. 대신 사람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OI는 항상 가격이랑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자, 그럼 10월부터 이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10월부터 11월 이때거든요. 10월에는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이전까진 말이에요. 자, 이때 보조지표를 딱 보게 되면 펀딩 레이트는 양수 영역에 계속 머물렀고 오픈 인터레스트는 상승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상승하는 동안 신규 포지션이 계속 유입됐다. 즉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위쪽에 베팅하기 시작한 구간이 이런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래 지속될수록 펀딩이 계속 양수라는 건 롱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는 상승이 멈추죠. 멈추게 되면 시장에 쌓인 롱 포지션이 오히려 부담으로 바뀌게 돼요. 자, 11월로 넘어가면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반등을 보여주고 한 차례 고점은 못 높이긴 했지만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긴 했었죠. 자, 근데 이때 펀딩 레이트는 뭐 음수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머물렀어요. 근데 오픈 인터레스트를 보면 이런 구간에서 더 이상 의미 있게 늘어나지 않았죠. 물론 하락할 때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돈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기존 포지션만 버티고 있다. 즉 신규 매수자는 줄었고 기존 롱 포지션은 곧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여기서 버텼다라는 거죠.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바로 분배 구간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가격은 이때 안 무너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신규 매수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월부터의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큰 방향성이 없이 올라가면 빠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걸 반복하고 있었죠. 근데 펀딩 레이트는 뭐 12월 전에도 그랬지만 양수와 음수가 계속 반복됐었죠. 물론 지금은 양수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전 흐름과는 다르게 이때는 뭐 항복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포기하고 던졌던 사람은 많지만 이때부터는 반복을 보여주면서 중립 구간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픈 인터레스트도 이때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죠. 지금도 그렇고요.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롱도 확신이 없고 숏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즉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레버리지는 많이 쓰지 않고 지금 현물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방향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물로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선물 레버리지를 그렇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그런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베팅이 뭐 위든 아래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 이런 구간에 상당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쌓인 이후에는 한 번은 반드시 강한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시나리오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상방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격이 박스 상단 그리고 이전에 고점까지 돌파를 하면서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같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펀딩 레이트 또한 처음엔 거의 중립 수준 뭐 음수가 왔다가 양수가 왔다가 뭐 이걸 반복하다가 점진적으로 양수로 전환되는 흐름이 좋기는 한데 지금 봤을 땐 그냥 상승만 한다면 양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오픈 인터레스트겠죠. 자, 이 경우에
중기적인 상승 트렌드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자, 며칠 전에 90K를 한번 도전을 했을 때 보시면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이전과는 다르게 크게 증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뒤로 빠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오픈 인터레스트가 좀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롱을 외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표를 봤을 때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하방 시나리오죠. 자, 가격이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서 게다가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 이때 펀딩 레이트는 빠르게 음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건 기존에 버티던 이런 롱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항복 구간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아픈 상황이긴 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다음 기회를 만드는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앞으로 시장을 볼 때 가격 보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뭐 추세선이나 패러렐 채널을 보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전략적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코인 시장을 떠날 거라면 가격만 봐도 되겠죠. 자, 그런데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 이런 걸 보면서 특히나 오픈 인터레스트의 변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펀딩 레이트는 방향보다 쏠리는 속도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OI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움직인다? 이건 곧 어느 한쪽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끝난 시장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곧바로 시작한다, 롱장세가 좀 크게 들어설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잠시 베팅을 멈춘 현재 시점에서 방향을 우리가 맞추기보다는 누가 더 급해지는지, 그리고 어느 쪽 포지션이 더 무거워지는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펀딩 레이트와 오픈 인터레스트이기 때문에, 자, 이때처럼 저점을 찍을 당시에 오픈 인터레스트보다 더 늘어나면서 가격이 뭐 상승을 한다, 근데 뭐 버티고 있다, 이러면 롱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내려가면서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한 차례 밀었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때보다 가격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베팅의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뭐 장기 채널을 뚫었기 때문에 롱이 들어설 거다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도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채널들, 장기적인 그 채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서 좋은 수익도 가능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타점들을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런 타점들은 제가 뭐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나올 때 말씀을 드리죠. 물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걸 보조지표를 개발하면서 참 유용한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자, 바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깃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됩니다. 바이가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딱 직선으로 나오게 되죠. 게다가 타겟이라는 단어, 이게 익절가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익절가와 손절가가 딱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좀 잡아드리긴 했지만 저도 100% 확신하진 못해요. 보조지표다 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승률이 괜찮고 수익도 제법 쏠쏠하기 때문에 이 보조지표 또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차트를 연속적으로 뭐 24시간 내내 뭐 업무를 하시면서 1시간 정도는 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쌓아보셔도 좋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타점들을 이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공유받는지, 그리고 이 스터디룸은 어떻게 입장하는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버티기만 하면 롱장세가 좀 크게 들어설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은 특징상 월마다 한 번씩 10% 위로 쓰든 아래로 쓰든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12월에 한 번도 빅숏이나 빅롱이 안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빅롱이 찾아온다면 저는 그 고점이 92에서 94K, 여기가 아니라 적어도 96K,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매물대를 얼마나 빠르게 돌파하는지 그게 관건이긴 하겠지만, 결국에 들어설 롱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은 숏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올라가고 내려오더라도 이 내려오는 타점에서 롱만 좀 외치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그런 타점을 잡을 때에도 롱 타점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타점이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모두 롱을 좀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어줍지 않은 롱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